저는 기업 탐방 전문 최창준입니다. 유튜브에서 최창준 검색하시면은 동영상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V 방송은요, TV 방송은 매일경제 TV 출연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4시 고고쇼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으로 출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 9시 스치면 상한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7월 4일 온라인 증권 강연의 교육방송, 기업의 가치 분석법, 그리고 두 번째 세계 주식시장 동향, 세 번째 주도 업종과 주도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도대체가 기업의 이제 가치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드릴게요. 기업의 가치 분석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저만의 다 아는 건데, 제가 가장 쉽게 제가 판단하는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재무 상태가 좋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앞으로 기업이 경제가 어렵거나 뭐 코로나 사태가 있거나 뭐 저기 했을 때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은, 그게 갑자기 뭐 시장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도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은 계속 몇 년 동안에,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사업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 하고 있고, 1위 기업들이 그렇게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이 많거든요. 업종 내에서도.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HTS에서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판단하는 거는 딱 이것만 보면 돼. 유보율하고요. 유보율이라는 거 있어요. 유보율하고 유보율.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유보율하고 부채 비율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을.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유보율은 회사의 그런 여유 자금에 대한 사업을 잘해가지고, 기업 활동을 잘해가지고, 회사의 여유 자금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이거는 자본금 대비했을 때 여유 자금에 대한 비율을 유보율이라고 해요. 이거는 보통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유보율은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포함해가지고 500% 이상, 이런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돼.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채에 대한 비율이니까,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보통 100% 이하 정도를 선호를 하죠. 이하.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 유보율은 높을수록 좋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진짜 기본이거든요. 이것도 모르고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럼 장님 문고리 잡는 거지. 장님이 문고리 잡아서 수익 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알았죠? 요거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야. 요거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이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기본이라고. 두 번째는요, 재무 상태가 좋다는 얘기는 뿌리가 깊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업의 이익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이익이. 그쵸? 매출액이라든지 성장성 또는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출액도 증가되고 이익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뭐지? 성장성이 좋다는 거지. 성장성과 성장성 확인. 기업의 성장성을 확인하는 거지. 기업의 성장성. 이거는 뭐 갖고 확인해야 되냐면은, 매출액이요. 매출액의 추이. 이거는 이제 연간도 매출액의 추이가 있을 거고, 분기별로 확인해야 돼.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요거의 추이를 보셔야 돼. 추이를 보셔야 돼. 이거 무조건 확인해. 이거 너무 쉬워. 이거 확인하는 거. 세 번째는 이 기업이 진짜 고부가가치의 사업을 하는지 그런 성장성을 확인해야 돼. 수익성. 기업의 수익성을 확인해야 된다고. 이거는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매출의 영업이익률.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 너무 쉬워. 영업이익률.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 이 세 가지만 보면 돼. 딴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어. 너무너무 쉬워. 그러면 예를 들게요. 주가가 잘 올라가는 종목의 예. 주가가 못 올라가는 종목의 예를 들게요. 진짜로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세 가지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강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의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최근에 네이버가 짱이잖아요. 짱. 네이버가 거기 짱인데 네이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이버를 보고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NAVER 네이버. 제가 이제 확인하라는 게 뭐를 확인하라 그랬죠? 유보율하고 부채 비율을 확인하라 그랬죠. 처음에 HTS에 열면은 다 나와요. 대부분 HTS에 똑같이 나와요. 비슷하게. 그러면 이 네이버라는 기업의 매년 연간으로 봤을 때 유보율이 쭉 2020년도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2020년도 1분기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연간으로 봤을 때 유보율이 2017년도는 35,900포인트. 자본금은 165억인데 자본금 165억 원에 이게 지금 35,900%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보율이 이게 35? 자본금 대비했을 때 35배만큼의 그런 여유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계속 나니까 유보율은 2018년도 39,500, 2020년도 43,500, 2020년도 1분기 48,400포인트. 유보율이 계속 증가가 되는 거야. 회사의 여유자금에 대한 비율이 이익이 계속 나니까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보시면은 거의 뭐 50%, 60%, 90%, 100% 이하로 유보율은 높아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이런 거는 뭐라고 하죠?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아까 확인했듯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딱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 유보율하고 부채 비율. 딴 거 볼 거 없어.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거든요.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기업의 성장성을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장성. 성장성은 매출액의 추이 연간 또는 분기말, 분기별로. 그러면은 매출액의 추이를 보니까 2017년도 이게 단위는 얘기 안 하고 숫자로만 얘기해요. 46,785, 2018년도 55,869, 2019년도 65,934, 2020년도 예상도 73,193. 계속 이제 증가폭은 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매출액이 계속 증가가 됐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017년도 11,800에서 2018년도 9,425으로 감소가 됐고 2019년도 7,100으로 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는 이제 증가 추세의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연간으로 봤을 때 아마 얘네들은 2018년도까지는 안 좋았을 거야. 2019년도도 좀 안 좋았고 주가가.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 좋아졌을 거예요. 차트를 보면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보시다시피 2019년도까지는 별로 안 좋았어. 여기 보면은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안 좋았어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안 좋았었어요. 이렇게. 안 좋다가 2019년도 하반기 때부터 조금 좋아지기 시작한 거지. 그죠? 그리고 이번에 2020년도 1분기 때 3월달 급락 맞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또는 분기별로 꾸준하게 증가되는 기업, 증가폭이 커지는 기업일수록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분기별로 본다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 1분기가 매출액이 15,100, 올해 1분기는 17,300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작년 1분기가 2,062 그리고 올해 1분기는 2,200억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작년에 16,000, 1조 6천억, 올해 1조 8천억이 예상되고 있고 2분기가 영업이익은 작년에 2분기가 1,280억 원, 올해는 2,270억 원. 이렇게 폭증을 하니까 주가가 거기에다가 최근에 뭐 웹툰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주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장이다 그리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 애들, 실적이 안 좋은 애, 기업의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좀 이따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익성은 뭐죠? 수익성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딱 하나 보면 돼.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네이버에 매년 보시면은 2015년도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5%, 2016년도는 27%, 2017년도는 25%, 그리고 2018년도는 16%, 2019년도는 10%. 계속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감소가 됐다고. 2019년도까지.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는 증가가 되기 시작했어.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수익성을 말해주는 거거든. 수익성을 말해주는데 이거는 경쟁력이 있으면서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느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느냐, 아니면은 사양산업인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느냐, 요렇게 세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세 가지가 이제 거의 크로스 체크가 된다고요. 거기서 가장 세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한 가지라도 삐딱선 타면은 걔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드리는데도 네이버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계속 유보율은 높고 부채비율은 낮아지면서 유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고 있고, 기업의 수익성이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계속 안 좋았다가 2020년도부터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조금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또 드린다면은 PER이 계속 낮아져야 돼. 보통 주가는 과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네이버라는 그런 기업의 PER이 퍼라 그러죠.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퍼라고 얘기하는데 퍼라고 얘기하는데 퍼가 계속 낮아져야 돼요. 주가는 올라가도. 지금 보면은 지금 이 퍼거든요. 퍼. 보통 뭐 41배, 34배, 37배, 30배, 52배. 2019년도가 52배였거든요. 퍼가. 2020년도 주가가 신고가 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퍼가 44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2020년도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퍼가 44인데, 그런데 2021년도 실적이 더 좋아진다 이거예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좋아진다 그러면 퍼는 낮아지는 거지. 퍼는 낮아지고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성장성의 그런 완전히 극점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도 계속 저평가 메리트가 생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하락한 종목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건 안 좋은 예예요. 안 좋은 예. 재무 상태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야 돼. 이 세 가지가. 이거 내가 얘기했듯이 이 세 가지, 기업의 재무 상태, 유보율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 증가돼야 되고, 부채 비율은 계속 낮은 상태에서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연간 또는 분기간 이런 추이가 계속
증가폭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매출의 영업이익률도 계속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데케미칼의 예를 들면 안 좋은 예인데 롯데케미칼 진짜 안 좋은 예거든요. 보시면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봤을 적에 매출액이 2015년도 11만 7천, 2016년도 13만 2천, 2017년도 15만 8천 좋아지고 있어요. 매출액은. 그리고 2020년도부터 둔화가 되고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증가폭이 둔화가 되고 2019년도는 감소 전환을 했고 2019년도 감소 전환, 2020년도는 완전 감소.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16,000, 2015년도 16,000, 2016년도 25,000, 2017년도 29,000, 2018년도부터 감소 19,000원도, 2019년도 11,000원도 감소, 2020년도 예상은 4,400억 감소. 자, 안 좋아요. 이건 뭐라 그랬죠? 성장성을 얘기하는데 성장성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되면서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하락으로 전환됐어요. 두 번째, 회사의 여유자금에 대한 유보율은 이거는 뭐 당연히 늘어나죠. 근데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증가폭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부채 비율은 뭐 계속 50%에서 60% 유지하니까 얘는 세모, 성장성 X, 거기에다가 매출의 영업이익률. 자, 2015년도는 13%, 2016년도는 19%, 2017년도는 18%, 2020년도는 감소, 완전 감소, 2019년도 7% 완전 감소, 2020년도 3.6% 완전 감소.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삼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재무 안정성 첫 번째, 두 번째 기업의 성장성,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익 관련돼서 이익.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삐딱선 타고 안 좋으면은 그 기업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롯데케미칼은 성장성 안 좋고 수익성, 영업이익률 감소됐으니까 수익성도 안 좋고, 그리고 재무상태, 재무안정성은 유보율은 증가폭이 감소가 됐고 부채 비율은 계속 평타니까 세모. 세 가지 삼성, 기업의 재무안정성, 이익성,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 세 개 봤을 때 다 안 좋아.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봐도 뻔하지. 벌써 도망갔어야지. 봐봐요. 47만 원을 형성한 자리가 있었어. 2018년도 2월 달에. 지금 2년 6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17만 원이야. 17만 원. 11만 원까지 빠졌다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세 가지. 이거를 삼성이라고 얘기해. 재무 상태를 재무 안정성이라고 얘기하죠. 재무 안정성. 이거를 기업 가치 분석의 삼성이다. 좋아야 돼. 삼성 분석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만 1번.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알았죠? 이게 기업의 가치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계 주식시장 동향. 두 번째, 세계 주식시장 동향을 볼게요. 자, 세계 주식시장의 동향을 보니까,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하나씩 보는 거야. 세계 주식시장의 동향은, 자, 세계 주식시장 동향.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첫 번째 가장 지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나라가 어디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제일 세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 그리고 국내 코스닥 지수. 강세. 가장 세계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게 미국의 나스닥하고 코스닥 지수가 제일 강세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다우하고요. 다우 지수하고 한국의 그런 코스피.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코스닥 지수보다 못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경기 민감주, 금융주, 그죠? 경기 민감주, 금융주보다는 성장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스닥과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다우하고 코스피, 중국, 일본이 약세를 보이는 거는 경기 민감주 또는 금융주보다는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야.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코로나19가 완전히 확산이 돼가지고 난리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 특히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을 미국에서 계속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유동성 장세.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도 코로나가. 진짜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고가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졌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신고가 상승 종목들. 신고가 상승 대장주들이 많다. 대장주가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아.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과거에 대장주였다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미국의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트위터 이런 애들이 과거에 4차 산업 최대 수혜주였던 애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또 쇼핑, 이커머스, OTT, 그 다음에 뭐 그런 쪽이야 다. 지금 인텔 같은 거 박살나고 반도체 최고의 기업도 인텔, CPU 최고였거든요. AMD 같은 종목이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가장 세게 올라가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예요? 아니에요. SK하이닉스? 아니에요. 현대차예요? 아니에요. 신한지주예요? 아니에요. 응? 그렇죠? 걔네들 아니잖아. 어떤 게 가냐?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LG화학 이런 애들. 그리고 바이오, 세트리온 삼형제 이런 애들. 뭐 롯데케미칼, OCI, SK이노베이션, S오일, 증권주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하고 틀려졌다는 얘기야. 과거하고. 코로나가 그거를 바꿔놓은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과거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보다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 빠지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망이 조금 좋아졌어요. 긍정적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6조대, 6조 후반대, 6조 중반대였다고 예상을 했는데 7조가 넘어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예요. 지금은 종목 장세라고. 그래서 차트를 한번 쭉쭉쭉 쳐볼게요. 지금
차트를 한번 뚝쭉쭉 쳐볼게. 차트.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미국의 세계 증시 동향을 보니, 주식시장 동향을 보니까, 미국 나스닥과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다우하고 한국 코스피, 중국, 일본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보다는 성장주 섹터가 지금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코로나19의 확산을 이기면서 시장은 상승 중에 있다. 신고가 상승하는 그런 대장주가 너무 많다. 그리고 지수 크게 빠지지 않고 종목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계 지금 지수의 그런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자, 다우존스. 지금 고점을 돌파 못했죠. 올해 2월 달에 형성했던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그 밑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은 신고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버리고, 신고가 상승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지만은, 미중 무역 분쟁 관련돼서도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일본도 고점을 돌파 못하고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자,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들 보면은, 자, 코스닥 지수는 거의 지정 고점에 근접해 있잖아요, 지금. 여기 770포인트 근접해 있잖아요. 거기 터치하고 저 살짝 내려와 있지만은, 코스피 같은 건 어때요? 돌파 못했어야 해. 비슷해요, 그냥. 미국 다우하고 코스피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쁜 시장은 아니야. 그런데 코로나19는 지금 오늘 얼마가 지금 돼 있는지 보면은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재 얼마가 돼 있냐.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국이 지금 오늘 63명이 나왔는데, 이게 7월 4일 공시 기준이고, 영시 기준이고,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냐면은 57,600명. 사상 최고치야. 57,600명. 난리가 났는데 시장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그런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약보합 0.6 정도 빠졌고, 나스닥은 강보합. 그리고 나스닥에서 대표적인 종목 아마존 신고가. 아마존, 그죠? 전자상거래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자유주행차 다 하잖아요. 아마존 신고가, 애플 신고가 거의, 엔비디아 신고가, 넷플릭스 신고가,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그렇죠? 그리고 몇 개만 더 볼까요? 보잉 못 가죠. 보잉 비행기 만드는 회사. 캐터필라 못 가죠. 월트 디즈니 못 가죠. 골드만삭스 금융주 못 가죠. 코카콜라 못 가죠. 3M 못 가죠. 맥도날드 못 가죠. 머크 제약바이오 회사인데 못 가죠. 나이키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고, 화이자 제약주 못 가죠. 비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비자, 그리고 월마트 못 가죠. 엑스모빌 못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금 보시다시피 가는 종목하고 못 가는 종목하고 완전히 차별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거 신고가하고 있고, 실적 되게 좋게 나오면서 테슬라가 신고가하고 있고, 봐봐, 완전히 제일 세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야, 테슬라 모터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하나 본다 그러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그 다음에 랩리서치 반도체 장비주 얘도 많이 올라왔어요.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냥 중간은 가고 있어요. 중간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지금 2차 전지 강세 보여주고 수소차 2차 전지 수소 그다음에 5G 조금 올라가고 있고 이제 슬슬 2차 전지 그리고 언택트 쪽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기전자 반도체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좀 약한 편이지 뭐 세경이라든지 약해요. 그래서 야 지금은 코로나가 완전 난리가 나는데 대장주들이 너무 많고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지금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을 때 돈을 좀 버셔야 된다. 지금 못 벌면은 진짜 후회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 주식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는 아직은 지금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주식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그러면 주도업종하고 주도주는 무엇이냐? 아까 얘기가 중복이 됐는데 주도업종과 주도주 그냥 주도업종과 주도주 첫 번째 보죠. 첫 번째 전기전자 거기서는 이제 반도체가 제일 세니까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애들 따라가는데 일단은 현재는 반도체가 제일 센 것 같아. 두 번째 2차 전지하고 수소 괜찮아 이것도 뭐 그때그때 저기 하지만 세 번째 5G도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5G 어차피 2분기 다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 언택트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이커머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이오는 조금 뭐랄까 비껴난 것 같고 바이오는 조금 비껴난 것 같아. 전기전자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수소, 5G 통신, 언택트. 그다음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된다. 코로나19 수혜주. 진짜 최대 수혜주. 실질적인 수혜주. 이것도 이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 어저께 그 시즌 종목이 뭐 강하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조금 그런 쪽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이오가 제일 조금 이제 뭐 반등이 조금 다시 일어나긴 했는데 바이오는 조금 이제 중심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거 편입해야 돼. 반도체도 해야 되고 2차 전지 수소도 해야 되고 5G도 해야 되고 언택트도 해야 되고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도 해야 되고 바이오는 조금 세모 얘네들 다 좋아. 근데 최근에 바이오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코로나도 치료제 이런 것들 갖다 붙여가지고 짝퉁들이 너무 많아요. 짝퉁들이 진퉁이 아니라 짝퉁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바이오 비중 많으신 분들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남북 경협주 조금씩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조금씩 이런 것도 이제 테마성으로 조금씩. 그리고 또 무슨 뭐 대지독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건 얘기 안 할게요. 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도업종과 주도주는 이렇게.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이거죠. 바이오 전에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은 저거 중국 소비 수혜주들 한한령 해제 중국 소비 수혜주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꼭 화장품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요번에 최근에 여러분들 중국 소비 수혜주도 있잖아요. 응? 봐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중국 소비 수혜주들 중에서 하나 찍어줬잖아요. 하나 찍어줬다고. 그게 뭔지 알아요?
코이마 B&H. 코이마 B&H. 그냥 날라갔잖아요. 스치문 상한가에서 얘기했는데, 코이마 B&H. 코이마 B&H. 이거. 이런 것들. 꼭 봐야 돼요. 코이마 B&H. 아마 스치문 상한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요. 8시 한 2, 30분 정도에, 왜 이게 안 나타나냐? 매일 아침에요. 자료를 올려드리거든요. 자료를 올려드리는데, 스마트폰으로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스마트폰으로 받는 사람의 샵2034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샵2034를 입력을 하시고, 문자 내용에다가 문자 내용에다는 최창준 입력하시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스마트폰으로 주소 같은 게 하나 올 거예요. 거기도 주소 올리면 딱 클릭하시고, 카카오톡을 가서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요렇게 동그란 게 나와요. 카카오톡에. 기업 최창준 기업 탐방 초이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자료 있죠. 요게 나온다고 요런 자료가 나와요. 내가 최근에 며칠 동안에 이제 TV 방송 출연하고 나면은 보면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스치면 상한가라는 프로그램이 매일경제 TV에서 진행이 되는데 6명의 전문가들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뭐 시황이라든지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종목들 추천하고 그래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출연하고 나면 이제 유료원들 추천을 안 하거든요. 자료를 여기다 올려드리면서 며칠날 방송 추천주입니다 해가지고 올려드리거든요. 보면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최근에도 6월 30일날 매일경제 TV 스치면 상한가 방송 추천주입니다 해가지고 코이마 B&H 매수가 뭐 4만원대 초반 목표가 4만4천원 잡아드렸는데 어저께 얼마예요? 49,000원 5만원까지 갔었어요. 이거 며칠 만에? 2, 3일 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코이마 B&H 코로나19와 중국 하나은행 해제 수혜다. 하나은행 해제도 파트너사인 애텀이 중국 매출이 증가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수혜로 건강기능식품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 해모힘이라는 그런 면역 관련된 면역력을 높이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찍어줘서 이런 거 공짜거든 사실.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또 스치문 상한가 프로그램에서 1등 했잖아요. 1등 52% 진짜 수익 내기 힘든 적이에요. 우리는 장중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1등 했잖아요. 이건 다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종목들 보시면은 바이오 솔루션 15% 수익 났고 DI잼 16% 수익 났고 미스타블도 이거 엄청 갔는데 목표가 짧게 잡아가지고 13% 콜마 B&H 파마 리서치 수익 났다가 털렸고 가비아 10% 대봉이 3% KM 수익 났고 이렇게 그래서 52% 수익이 났어요. 이거 진짜 수익 내기 힘든 거야. 장중방송 같은 경우야 추천하고 나면은 언제든지 장중에 했다가 하면 되는데 장 마감 후에 그 다음날을 예측해서 딱 한 호가 찍어가지고 편입하고 매수에 편입하고 또 방송 출연해서 목표가 찍어놓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수익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봐봐.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업 탐방 전문가잖아. 기업 탐방 전문가. 이것도 코스모 신소재도 추천했더니 그냥 시초가부터 떠서 나와. 왜 이렇게 들이대는지 미치겠어. 봐봐요. 여기. 응? 하여간 여러분들 지금은요 돈 벌기 딱 좋은 시장이야.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시즌이 올랐기 때문에 꼭 보셔야 돼. 어떤 걸 봐야 되냐? 코로나 최대 수혜주들 봐야 돼 이제는. 다른 그런 주도업종의 종목들도 해야 되지만은 코로나 최대 수혜주도 봐야 되고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어 어느 정도는. 왜냐면은 제가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업 탐방 겁나게 다니잖아.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어떤 종목을 추천했을까? 아이테오젠 대놓고 8만원부터 38만원까지 주식창을 추천했잖아. 대봉 LS 9,000원에 계속 얘기했고, 밀스타볼도 만원대 계속 얘기했고, 그냥 날라갔어. 그리고 최근에 기업 탐방을 하나 했는데, 이게 아이테오젠 후속타예요. 딱 한 종목을 포착을 했어. 아이테오젠 후속타. 얘는 진짜 수익이 크게 날 종목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알았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유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유료 가입 하시면 좋아요. 기업 탐방해서 최고의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선정해서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꾸며가지고 보유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매매를 병행하는 거야. 저는 장기가 없어요. 단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2박 3일 또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늦어도 3박 4일 정도로 단기 매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한 종목이 좋다 그러면은, A라는 종목이 좋다 그러면은 계속 매매를 병행할 거예요. 따박따박 챙겨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아이테오젠 후속타 같은 경우는 오늘이 지금 7월 4일이고 월요일 날이 7월 6일인데 8월 말까지만 보고서 목표 주가, 목표 수익을 최소 50에서 100% 보고 가요. 이거는 거의 리스크가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제가 아이테오젠을 7, 8만원부터 35만원, 38만원 갑니다. 두세 달밖에 안 걸렸어. 3월 말이니까 4월 말, 5월 말, 6월 말. 딱 3개월 걸렸네, 3개월. 3개월, 두 달에 한 20일 정도에 8만원짜리가 4배 갔어요. 4배에서 5배 정도 갔어. 7만 5천원이면은 5배 갔고, 8만원이면 4배 이상 간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이 혼자 하기 힘들거나, 또 유료가입을 해본 적이 있으시거나, 또 나는 유료가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경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주식 더 잘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최대 강점은 뭐냐면 기업 탐방이에요. 기업 탐방. 그러니까 유료 가입을 하시면은 유료 가입 회원비는 한 달에 88만원, 두 달에 176만원, 두 달 정도는 가입하는 게 좋고, 두 달 가입하면은 7일 서비스 기간에 드릴 거고, 유료 가입하는 거는 www.mbn골드.com 여기서 무료 회원을 가입하신 후, 한 달 가입하실 분들은 02-3490-4667 또는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셔도 됩니다. 이 두 달 하시든 뭐 한 달 하시던 거는 본인이 하시고, 혹시 MBN골드에 유료 가입이 되신 분들은 여기다가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은 전문가 변경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너무 쉬워요. 홈페이지에서 바로 그냥 혹시 MBN골드에 유료 가입이 돼 있는데 저랑 같이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전문가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화면 보시면은 여기 좌측 상단에 화면 딱 보면은 좌측 상단에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 또는 우측 상단에 마이 페이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서비스 변경, 서비스 이용 기간 중에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창준 대표 선택하시고 여기 변경 딱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클릭하시면은. 알았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시장에서 괜히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좀 더 임팩트 있게 좀 더 그냥 당당하게 수익 났으면 좋겠고요. 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렇게 가요. 한 종목이고 두 종목이고 그 종목을 최고의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계속 존버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회원들 매매한 내역이거든요. 유료 회원들한테 문자 보낸 내역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ISC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6월 23일 날 16,200원, 16,400원에 매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18,200원에 다 매도하고 또 6월 25일 날 16,700원부터 17,000원에 매수하고 또 7월 1일 날 18,000원대 17,500원부터 18,000원대 매도하고 그 다음날 또 잡았어.
17,000원에 또 잡아가지고 어저께 또 다 때려팔고 나서 18,300원에. JNTC 같은 경우도 6월 17일날 13,000원대 매수해가지고 6월 24일날 빠졌어. 추가 매수 더 해. 좋은 종목인 거 아니까.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놓고 6월 25일날 13,500원에 팔고 났더니 얘가 더 갈 것 같네. 6월 30일에 다시 13,600원에 매수해가지고 14,300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고 가는 투자는 아니에요. 그거는 시장이 그나마 좋으니까 그게 이제 수익이 계속 유지되고 손실이 안 보지. 그러다가 시장 무너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1박 2일 코스나 3박 4일 코스 돼가지고 단기 매매를 여러분들이 빡시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를 병행할 거니까 돈 벌고 싶으시면 같이 따라 하시고요. 그리고 수익 난 거에 대해서는 뭐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냥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 그냥 베르사체님 오늘도 들어와 계시는데, 저분이 뭐 운때도 잘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딱 얼마 벌었냐? 4억. 2달 만에 4억 벌었어. 2달 조금 3개월도 안 됐는데 4억을 벌어가지고 깔끔하게 돈 다 찾아가지고 3억 정도 찾아서 지금 제주도에서 놀고 계세요. 베르사체님. 4억 벌었어요. 4억. 아이테오젠에서 제일 많이 벌고. 그래서 3억은 빼고 3억은 찾아서 딴 데 예금 시켜놓고 지금 한 2억 정도만 갖고 하는 거야. 이제 다시. 딱 언제? 4월 6일부터 해가지고 딱 3개월 만에, 3개월도 안 됐는데 4억을 벌었어. 그리고 다른 분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은 그냥 바보들도 돈 번다니까. 우리 방은 똑똑하면 돈을 못 벌어. 바보들이 돈 버는 거야. 바보들이. 바보가 아니라 저를 진짜 신뢰하신 분들, 빠들, 똑똑하신 분들. 너무 똑똑하면 돈을 못 벌어.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힘들 때 들어왔는데 5월 13일날 가입해가지고 2천만원. 2천만원 그냥. 한 달 조금 넘었는데 2천만원씩 벌어. 투자 금액이 많다고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 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본인들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업 탐방. 내가 최대 강점이 뭐야? 이게 아이테오젠, 이노와이어리스, 그쵸? 그 다음에 종목들 보시면은 여기 피롭티스, YMT, MC넥스, 뭐 HFR, 첨보,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신흥 SEC, 코스모 신소재, 오일솔루션. 안 가는 데 없어요. HCT, 에이스테크, RFHIC. 그러니까 거의 맨날 다니고 전화하고 맨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보다 제가 저만의 색깔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기업 탐방 전문이라는 거야. 그게 제일 그런 저만의 강점이거든요. 거기에다 존버하지 않아요. 존버하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설명한 대로 이 원칙에 의해서 종목을 선택을 해요. 이 원칙에 의해서. 삼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익률도 1등. 그죠? 삼성에 의해서. 이 가치평가에 의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또 기업 탐방을 가고 또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매를 병행하고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알았죠? 예, 하여간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계속 봐주시고 네이버 유튜브에서 최창준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을 버셔야 돼.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시장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지금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편안하게 가는 거고, 지금 돈을 못 벌고 계속 마이너스 끌려다니시고 존버하신 분들은 진짜 큰일 납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